여기에 사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프로세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제 MCU로 분리되고 있고,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뭐 원칩 마이컴, 우리 흔히 말하는 원칩 마이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특징은 이 안에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구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칩이 안 되죠. 바깥에다가 뭐 플래시를 달아야 된다든가, 옛날 같으면 이제 롬이라고 그러죠. 롬을 달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MCU의 특징은 아까 뭐라고 원칩 마이크로 그냥 그거 하나로 다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페리페럴 다 들어가 있고 내부에 적당량의 램도 들어가 있고 플래시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원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코어에 따라서 MSP 430이라고 하는 것은 TI 자체에서 개발한 코어예요. 16빗 코어입니다. 예. 그 다음에 C2000은 요거는 우리가 지난 학기 1학기 때 배웠던 과거에는 DSP로 분류됐지만 요새는 MCU로 분류해서 주로 모터 컨트롤용, 제어용으로 많이 쓰는 그런 프로세서고요. 자, 여기 T바 C라고 하는 것은 TI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어는 아니고 요새 이제 ARM을 많이 쓰니까 얘는 이제 ARM을 라이센스해서 ARM에서 나오는 이제 M4라고 하는 코어예요. M3가 있고 요새는 뭐 M0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대에는 M3라고 하는 걸 사용했죠. 그리고 하나 업데이트는 업그레이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이제 M4라고 하는 그런 마이콤 코어, ARM 코어예요. ARM 코어를 라이센스해서 이제 주변 장치나 이런 것들은 뭐 TI가 자체적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칩을 만든 거죠. 이런 형태의 칩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M4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회사가 라이센스해서 칩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코어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UART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사들이 다 만들어서 넣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고 허큘리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R4, M3는 아니고요. R4, R5 그 ARM에서 나온 그 코어 중에 코어텍스 M 시리즈라는 게 있고 코어텍스 R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주로 MCU용으로 쓰이는데 R 시리즈는 쉽게 말하면 M 시리즈보다 약간 더 어드밴스드 거라고 고성능으로. 그리고 R은 요 M은 요거 이제 마이콤이라고 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M이고요. 요 R은 요것은 이렇게 두 가지. 리얼타임 또는 릴라이빌리티. 좀 더 속도가 빠르고 고성능에서 리얼타임용으로 또는 조금 더 신뢰성 있게 만들어서 reliability, 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M 시리즈하고 R 시리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용으로 ARM사에서 만들어낸 코어고요. 이 코어들을 라이센스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칩을 만들어서 만들고 있죠. 예. TI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MPU라는 게 있습니다. MCU와 MPU 다르죠.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고요. MPU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입니다. 자, 주로 얘는 덩치가 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여기는 보통 OS로 올리는 일이 없어요. 여기는 제가 OS 올려서 쓰죠. OS 올려서 써요. 우리 인텔 칩처럼 OS 올려서 씁니다. 주로 많이 올리는 OS는 리눅스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많이 올리는데요. 안드로이드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휴대폰 되는 거고 리눅스 올라가 있으면 뭐 리눅스 머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타라라고 하는 이거 다 브랜드 명입니다. 일종의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뭐로 만들었냐면 ARM사의 코텍스 A 시리즈, M 시리즈, R 시리즈, A 시리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ARM에서 만드는 이 프로세서 코어가 요 A는 애플리케이션의 준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란 말이에요. 요 A 시리즈는 주로 대부분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 많이 쓰였죠. 예를 들면 A8 같으면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여기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갤럭시 1에 쓰였습니다. 갤럭시 1 최초의 갤럭시. A15는 갤럭시 4에 쓰였어요. 갤럭시 4. 예, 지금은 이제 보통 A 시리즈 여기 나와 있는 요 A 시리즈는 32빗 프로세서입니다. 32빗 프로세서. A15 다음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64빗 프로세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새 많이 쓰이는 것은 뭐 A70이 고성능에는 또 저성능에는 뭐 A53이라든가 그래서 A7 시리즈 또는 A5 시리즈. 그래서 A7 시리즈는 이제 고성능 그런 고성능 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저성능 저가형 폰에는 뭐 A5
A53이라든가 이런 좀 저성능 칩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모두 다 64비트입니다. 이제 다 64비트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또 TI는 원래 옛날부터 이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것을 주려고 했어요. 물론 요새는 이걸 주려고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그게 내세우진 않습니다. 예,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C5000, C6000 이 두 개의 대표적인 DSP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C674X는 바로 C6000 계열 중에 하나입니다. C5000은 이것은 굉장히 슬림한 프로세서예요. 슬림한 프로세서. 이건 이제 픽스 포인트 프로세서라고 해서 부동소수점 연산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프로세서는 다 부동소수점 연산기, 실수 연산기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근데 실수 연산기가 전력 소모가 많고 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속도도 좀 느리고 클락을 높이기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제 픽스 포인트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자, 이런 프로세서들은 실수 연산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수 연산을 이용해서 실수 연산을 해야 되는데 프로세서가 간단하기 때문에 클락을 높이기가 쉽고 또 전력도 덜 쓰고 해서 옛날에 뭐 피처폰 같은 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C5000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추세가 다 멀티코어입니다. 멀티코어 하면 그게 호모지니어스 멀티코어하고 헤테로지니어스 멀티코어. 호모지니어스 멀티코어라고 하는 것은 한 코어, 동일 코어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예를 들면은 글쎄요, 요새 인텔을 헤테로라고 할지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요새 퍼포먼스 코어하고 이피션트 코어 두 개가 인텔 계열의 칩이긴 하지만 칩이 다른 거거든요. 퍼포먼스 코어가 8개가 들어가 있고 뭐 이피션트 코어가 뭐 16개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옛날에는 퍼포먼스 코어, 이피션트 코어를 나누지 않고 동일 코어가 뭐 4개, 6개, 8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이 헤테로지니어스 프로세스가 멀티코어라고 해야 될지 호모지니어스 멀티코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죠. 요새 많이 하는 것이 이제 ARM 코어 플러스 DSP. 왜 ARM 코어는 ARM 프로세서는 여기 말해 있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용적인 성격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DSP는 범용적이기보다는 어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필요한 수학적인 연산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속기처럼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범용적인 프로세서고 얘가 가속기처럼 쓴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많이 나오죠. 이런 조합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ARM 코어 플러스 DSP. 그래서 요새는 보통 ARM 코어도 얘도 뭐 쿼드 코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DSP도 예를 들면 쿼드 코어가 들어간다든가 DSP도 뭐 4개쯤 들어가고 또 ARM 코어도 4개쯤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멀티 코어가 되죠.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OMAP L138, OMAP L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C6000 계열 중에서 C674X 계열 요거하고 그 다음에 ARM 프로세스 요거 아주 옛날 프로세서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쓰는 데는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A 시리즈를 넣어주지 않고 사실은 원래는 ARM이라는 회사는 뭐 ARM7, ARM9, ARM11 이런 식의 이제 네이밍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꽤 오래됐죠. 10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코어텍스, MRA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네이밍을.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구버전의 프로세서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 외에는 이제 TI가 대부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시리즈를 라이센스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OMAP L138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다 코어텍스 A 시리즈가 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자 우리가 이제 DSP에서 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DSP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결국에 이제 ADCP도 하고 DACP도 하고 ADC 거치는 숫자로 바뀌는 거고 숫자 연산에서 또 다른 숫자로 바꾸고 숫자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연산이 이루어지겠죠. 이건 뭡니까? 대표적인 콘볼루션, 뭐 FIR 필터라든가 그런 연산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6000, 뭐 C6000이라고도 하고 C600라고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CPU 아키텍처입니다.
CPU 아키텍처인데, 자, 이 아키텍처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아키텍처 VLIW 아키텍처, VLIW, 줄여 Very Long Instruction Word, 줄이면 VLIW죠. Very Long Instruction Word. 예. 이건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서가 가장 많이 쓰는 그 구조는 슈퍼스칼라라고 하는 구조를 많이 쓰는데요. 일반적인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일반 전통적인 그 프로세서에서는요. 이 VLIW라고 하는 이 아키텍처는 이론적으로는 있었는데 그다지 많이 활용받지 못했던 프로세서고 일부 시도했으나 뭐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자사의 DSP의 VLIW 기존에는 뭐 이론상으로만 좀 있었고 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굉장히 성공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VLIW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하면 이 C6000 프로세서를 들죠. 그래서 여기 C6000 프로세서는 자 여기 보시면 유닛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32빗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하나하나가 32빗 프로세서예요. 즉 32빗 프로세서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2빗 프로세서가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덧셈 뺄셈 같은 건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완벽한 프로세서는 아니에요. 즉 자기 프로세서가 주로 하는 그런 그 주된 장기를 가진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M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덧셈 뺄셈은 다 기본적으로 해요. 얘는 곱셈이 추가되어 있어요. 곱셈, M, multiply 여기 있죠. 그다음에 얘는 시프터 연산이 여기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범용적인 ALU. 그다음에 D는 데이터 로드 스토어 기능이 여기 추가되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특징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범용적으로 덧셈 뺄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산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덧셈 뺄셈은 없습니다. 이건데 덧셈 뺄셈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얘가 어떤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얘가 덧셈, 뺄셈, 얘는 덧셈, 뺄셈, 얘는 곱셈 다 부동소수점 실수연산이니까 그러니까 실수연산 6개를 동시에 할 수 있죠. 뭐 덧셈, 뺄셈 4개. 물론 여기 덧셈, 뺄셈 할 수 있고요. 뭐 덧셈, 뺄셈만 한다든가. 근데 뭐 얘는 곱셈 2개, 뭐 덧셈 4개라든가 이런 걸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연산 유닛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지스터들이고요. 레지스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8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very long instruction word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로세서들은 보통 명령어, instruction이라는 게 있죠. instruction set, instruction, 명령어. 여러분들 프로세서에다 명령어를 줘야 프로세서가 움직이죠. 그렇죠? 명령어. 일종의 여러분 프로그램 짠다는 것은 일련의 명령어를 지정하고 그걸 메모리에다 넣고 얘가 읽어가면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프로세서의 명령어의 길이는 요새는 다 32비트입니다. 32비트. 뭐 암 프로세서가 32비트고요. 물론 16비트로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프로세서의 명령어들은 다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보세요. 명령어 좀 안에 유닛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8개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하나는 모두 명령어를 몇 비트로 줘야 되는 32비트로 됐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8개에게 명령어를 주려면 몇 비트가 필요합니까? 256비트 필요하죠. 32 곱하기 8. 하인이 8명이 있는데 8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번의 명령어를 줘야지만 8명이 움직이는 거죠. 한 사람한테 명령 주는데 1초 걸려. 얘한테 명령 주는데 1초 걸려. 얘한테 명령 주는데 1초 걸려. 얘 명령 주고 얘 명령 주고 얘 명령 주고 다 따로따로 주고 다 시간이 걸린다고 합시다. 8명이 있는 게 큰 효과가 없죠. 예? 한꺼번에 동시에 명령을 다다다다다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탁 줘야 명령 주는데 시간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움직일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very long instruction word는 어차피 병렬로 한꺼번에 많은 걸 처리하려면 그 안에서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하인도 많이 필요하지만 걔를 한꺼번에 명령을 주려면 명령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명령어가 뭐 함축적으로 그냥 뭐 요만큼 되는데 그 명령어가 얘한테 다 의미 있는 명령어가 전달돼?
텔레파시로 전달하나? 말 몇 마디 안 해도 얘는 지가 알아서 할 거 다 하고 얘가 지가 알아서 할 거 다 하고 무슨 뭐 텔레파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명령의 길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very long instruction word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갖는데 사실은 이건 그냥 옛날에 생각했던 그냥 병렬 처리 프로세스예요. 병렬 처리 프로세스가 뭡니까? 그 안에 유닛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다 개별적으로 얘네들을 다 명령어를 따로따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런 구조를 요거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인데요. MIMD라고 합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SIMD라고 하는 게 있죠.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이건 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이건 아주 구성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근데 성능은 아주 획기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많이 써요. 아주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무슨 인텔에서 SSE라든가 무슨 뭐 AVX라든가 옛날에 MMX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병렬 처리. 뭐냐면 명령어는 하나예요. 데이터는 여러 개예요. 그게 왜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냐면, 주로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쓰이는데, 내가 두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더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픽셀과 픽셀을 간에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즉, 인스트럭션은 하나만 있으면 돼. 더하기라는 인스트럭션이야. 그런데 더해야 할 대상은 엄청나게 많아, 픽셀이.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명령어는 하나, 더한다는 인스트럭션 하나인데, 데이터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인스트럭션은 하나지만 한꺼번에 8픽셀, 16픽셀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만드는 게 SIMD입니다. 그래서 요새 프로세스에는 이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SIMD 기능은.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이 빨라지죠. 그래서 픽셀을 한꺼번에 뭐 16픽셀씩 처리합니다. 이렇게 돼요. MIMD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픽셀은 더하고 두 번째 픽셀은 뭐 빼고 얘는 곱하고 이러려면 데이터들이 여러 개죠. 그렇죠? 뭐 데이터가 8개 있다면 그 8개, 멀티플 데이터예요. 근데 각각 다 달라야 돼. MIMD,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이게 지금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예요. 그렇죠? 각각 처리하는 데이터도 각각 다 자신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은 난 더하기를 할 수 있고, 난 뺄셈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의 병렬 처리 프로세서가 예전에 먼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자, 실패한 이유는, 당연히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프로세서를 여러 개 집어넣고 병렬로 처리하겠다는 개념. 당연하죠. 저렇게 하면 병렬로 처리해야 빨라지니까. 문제는 뭐냐? 프로그램 짜기 너무 어려운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 프로세서 배우는데 다 싱글 프로세서, 그냥 프로세서 하나 배우고 있잖아. 그런데도 맨날 잘 모르는데, 그런데 프로그램 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서 하나 가지고 뭐 이제 만들어도 맨날 버그가 맨날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즉 다시 하나 생각하는 것도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버그가 잔뜩 나오는데, 한꺼번에 8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걸 다 생각해서 완벽하게 돌아가게끔 프로그램 짜는 건 엄청나게 어렵겠지. 그거 다 사람이 있었어. 알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가정하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개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개발해놓고 난 다음에 신뢰성 검증하기가 너무 어려워. 다 실패했어, 시장에서. 심지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그 회사도 이 프로세스 바로 직전에 팀이 두 팀이 있었습니다. 한 팀은 이런 걸로 접근하는 팀이 있었고, 하나는 이 very long instruction, 이 VLIW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팀은 만들어 놓고 거의 시장에서 실패해서 바로 들어갔어요. 쉽게. 예? 하지만 이 구조는 상당히 성공했죠. 그럼 왜 성공했느냐? 여기의 핵심은, VLIW의 핵심은 컴파일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프로그램 짤 때 이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마. 알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C 코드 짜듯이 짜. 그러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다 자동으로 얘네들이 해야 할 일을 다 분배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VLIW는 기본적으로 컴파일러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컴파일러의 성능이 좋으면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컴파일러를 잘 만든 그런 회사들을 다 미리 이렇게 어파이어 다 샀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컴파일러를 개발해서 쉽게 말하면 이 VLIW를 하려면 컴파일러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컴파일러 회사를 일찌감치 다 미리 이제 사서 합병을 해가지고 좋은 컴파일러를 만들어서 굉장히 성능이 잘 나니다. 심지어 TI가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람이 어쩌면 요새 흔히 말하는 AI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서 짜가지고 돌리는 것보다 컴파일러가 컴파일러 나오는 게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컴파일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C6000 계열인데요. 맨 처음에는 C62X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C62X. 이건 뭐냐면 픽스드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정수연산기가 실수연산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수연산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쓰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데는 좀 어느 정도 괜찮아요.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는 실수연산 별로 안 하죠. 정수연산만 가지고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실수연산을 하려면 조금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픽스드 포인트 기업.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발열도 적고 속도도 빠르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도 좀 고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쪽 이렇게 계열로 갖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몇 달 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똑같은데 얘는 부동소수점 연산, 부동소수점 실수연산기 포함한 겁니다. 실수연산기 포함해서 이렇게 가고 그러다가 여기 C674에서 여기 픽스드 포인트하고 부동소수점을 같이 합쳤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개를 합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싱글 코어로서는 C6000 계열에서 마지막 프로세서인데 이거 다음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 프로세서고 그 다음에 또 C66X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요거 다음으로 나온 겁니다. 요거랑 거의 코어가 같은데요. 얘는 멀티코어를 연구해 두고 만든 겁니다. 얘는 멀티코어를 연구해 두고 만든 설계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티코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이걸 멀티코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코어가 4개, 8개 이렇게 막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싱글 코어 하나 자체도 약간 좀 개선했어요. 싱글 코어 자체도 좀 개선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C6000 계열 중에서 이 C66X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성능도 좋고 이제 멀티코어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C67X가 6000 시리즈, 7000 시리즈가 그 다음으로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TI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멀티코어용 프로세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암코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는 거지. 암 이렇게 썼지만 얘가 이제 멀티코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암이 4개 들어가 있다. 그냥 암으로 표현하고요. 여기 이거 C6X DSP. 근데 여기 이렇게 썼지만 아까 말했던 C66X가 뭐 4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6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되거든요. 그리고 통상은 그래픽 엑셀러레이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 GPU입니다. GPU. 여기 강력한 GPU는 아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산용 GPU가 아니고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 그래픽 엑셀러레이터 게임할 때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주 강력하진 않습니다. 게임용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들어가 있고 또 그다음 주로 이제 비디오 디스플레이 여기는 이제 주로 LCD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 화면 캡처한다든가 뭐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엑셀러레이터 이건 뭐냐면 요새 프로세서들은 대부분 뭐 동영상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MPEG이라든가 JPEG 같은 걸 가속하는 그런 것들 그런 가속기가 포함되어 있죠. 물론 뭐 우리가 쓰고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용적인 페리페럴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들어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TI가 보통 프로세서에 주로 넣는 페리페럴들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UART 알죠? UART, SPI, I2C, CAN.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메모리용으로는 DDR2, DDR3, 뭐 SDRAM.
우리는 이제 DDR2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거에는 DDR2를 달고 있어요. 뭐 MCASP, MCA, 뭐 BSP 이제 오디오 연결할 때, 그다음에 또 USB도 이제 포트 지원하죠. 우리는 이제 USB 포트 지원합니다. 또 맥, 랜도 지원하고, 우리도 랜 지원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암이 들어가 있습니다. 암이요. 네, 보통 이제 암이 없으면 이제 랜 같은 거를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암이 들어가 있으면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리눅스가 올라가 있으면 네트워크 연결하기가 무지하게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암코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암라인에도 리눅스 올릴 수 있거든요. 그 암라인에 리눅스 올리고 그 네트워크 같은 거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랜드 여기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사타 보이고 사타 단자 보입니까? 사타 단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 PC 조립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사타 보이시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로 연결할 수 있어요. 물론 하드디스크 같은 거 연결한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 우리 인베이드 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이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처럼 이게 암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암 리눅스 올리면 하드디스크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40분이니까 저 시기도 안 맞고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핀먹스. 자, 요새 프로세서들은 여기에 있는 많은 페리페럴들 다 넣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리페럴이 많을수록 거기에 비해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이거 쓰려고 하는데 예를 이렇게 왜 여기에는 SPI 포트가 없지?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SPI 포트가 없어서 못 쓰겠네 이 칩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 넣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페리페럴들은 그다지 실리콘을 많이 잡아먹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넣어주는 게 좀 이득입니다. 가급적이면 다 넣어줘요. 알겠죠? 네. 그 SPI, 이거 일까 말까, 이거 별로 쓰지도 않는데, 이거 넣어줄까? 프로세서에다가. 그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프로세서 전체 대비 이런 것들은 아주 조금이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넣어줘요. 네? 뭐 그런다고 해서 실리콘 더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요거 하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깨질 수가 있다고요. 어디에서 100만 개 쓰려고 했는데 너희네 이거 안 들어있어? 그럼 너희네 이거 쓰고 싶어도 못 쓰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뭐가 단가를 올리느냐? 이런 것들은 다 핀을 사용합니다. 포트라고 하는 포트. 포트란 말이 뭐예요? 하부잖아. 그렇죠? 하부의 역할이 뭐야? 외부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교류하는 게 포트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이제 외부와의 이런 통신 같은 용도를 쓰게 되면 외부화 하려면 뭔가 나와야 되는 단자가 뭡니까? 그건 핀이죠, 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포트용인데 이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 핀이 그만큼 그 칩에 바깥으로 나온 핀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단가를 올립니다. 핀수를 많이 주게 되면 일단 패키지를 커져야 되고 물론 패키지를 작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핀들이 많으면 그게 제조 원가를 많이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핀을 다 내줄 수는 없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핀들을 다 내주면 핀이 한 500개쯤 나가야 된다. 알겠죠? 야, 그러면 그게 문제야. 그거 넣어주는 건 좋은데 핀이 500개면 그 제조 원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핀을 300개로 줄여. 어떻게? 핀을 공용으로 써야 돼. 공용으로 써야 돼. 알겠죠? 여기 있는 것들이 몇몇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서 여기에 지금 페리페랄이 한 50개쯤 된다. 그러면 주로 비슷한 성격의 이제 것들을 이렇게 묶어요. 몇 개씩, 한 서너 개씩. 그러면 그 4개의 페리페랄이 한 핀을 공유해서 써.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핀을 어떤 특정 핀들을 공유하는 페리페랄들은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공유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굉장히 많은 걸 다 생각하고 자, 요거 선택을 쓰는 사람은 요 페리페랄은 안 쓸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들끼리 묻습니다. 알겠죠? 상관없잖아. 동시에 쓸 가능성이 별로 없게끔 묻고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핀먹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포트를 쓰겠다. 그럼 뭐부터 해줘야 되지? 그 특정 핀이 어떤 페리페럴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겠죠. 물론 디폴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 핀들이 디폴트로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가? 주로 GPI라는 거에 연결되어 있어요. 용도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얘를 UART로 쓰고 싶다. 그러면 UART 포트에다가 연결해야겠죠. 예,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뭐 HPI, UPP 이렇게 두 가지 연결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에 먼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디폴트로 리셋 걸렸을 때. 근데 그게 내가 쓰고자 하는 거면 그냥 써도 되지만 아니다. 그러면 핀 몫을 바꿔주고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건 요새 프로세스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프로세서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엔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페리페럴도 몇 개 안 되고 프로세서가 간단해서 그냥 모두 다 그냥 핀들이 나와 있었고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엔지니어들보다 지금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 많아진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아까 말해서 핀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 모든 핀들은 다 그걸 연결하는 뭔가를 해줘야 돼. 핀이 한 300개쯤 된다 그러면 300개에 대해서 그 작업을 다 해줘야 돼. 내가 다 쓴다고 그러면. 알겠죠? 디폴트가 다 안 맞아. 그럼 내가 그 300개 핀에 대해서 다 설정을 바꿔줘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이터 시트 보고 하면 돼요. 그럼 데이터 시트에 가보면 다 레지스타가 있어. 레지스타의 요 자리는 무슨 핀용이야? 그러면 요 핀에다가 무슨 값을 쓰면 그건 UART래. 이걸 대부분 일일이 다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귀찮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프로세서 만드는 데서 제공할 때 이런 툴 같은 걸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쓰고자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요. UART를. 그러면 페리페럴들 내가 쓰고자 하는 것들을요. 그걸 선택을 하면 그러면 얘가 그곳에 해당하는 핀들의 레지스터 설정 값들을 이렇게 다 자동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거 짜는 거야. 별로 어렵겠지 않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건 편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이걸 C 코드로 바꿔줘요. 얘네 갖다 붙이면 돼.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시간 되십니까?